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조용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회공헌 클래스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클래스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으로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회공헌 클래스를 수강 신청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앞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 수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궁금해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Q&A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공헌 강의의 개요에 이어서 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강의 안내 그리고 강의 내용을 보고 가장 궁금해하는 사회공헌 클래스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학기 말까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저의 소개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사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즉 이 사회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연구를 했었고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학회 활동이나 이 공안 분야에 있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공헌과 관련된 국가나 우리 이웃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인문사회학적인 연구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이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언제든지 Q&A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수업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이 2시간 2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이 대부분의 이런 클래스들에서는 실제 궁금한 사항들을 교수님하고 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서로 Q&A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좀 더 사이버 캠퍼스에 좀 더 친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다양한 이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업은 이 교양 내에서도 인성개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양 선택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졸업식까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우들한테도 많이 권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사회공헌 수업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인 대안 실행과 평가 그리고 이 사회적 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회공헌 영역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 문제 해결 파트는 여러분들이 각종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토론이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혹시 궁금한 내용들을 역시 토론 게시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나중에 후술의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거나 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해서도 Q&A와 각종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참여를 해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우리 대학의 인재상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역량 중에서 실제 이 사회공헌 파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공헌 클래스는 리딩 클래스나 익스펜딩 클래스 모두 성적 우수 학생들이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다른 이 교양 강좌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정한 교재나 뭐 기존에 있었던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 내용에서 탈피를 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또 각 전공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프로젝트, 팀별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론식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또는 이 글로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공헌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목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수업 목표 사항으로 있는 것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해서 각자 큰 경험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재로 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이 백서들을 추천을 합니다. 이 백서들은 이 공공기관에서 제작되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참고를 할 수 있고, 연도가 여러분들의 각 클래스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다양한 교재들과 다양한 텍스트북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역시 게시판에 계속해서 연도를 업데이트해서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 미래사회와 다양한 과학기술에 대한 강의 자료들도 함께 참고 자료를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해 가면서 이 내용으로 사회공헌 클래스를 좀 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는 이 사회공헌 클래스에서의 수업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수업 내용은 현재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들을 소개한다는 뜻에서,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업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가운데에서 목표를 세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이웃을,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주제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어떠한 이 인성 교육의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이 수업을 진행하면은 훨씬 더 강의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수업은 이 팀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의에만 관심을 가져도 굳이 다른 사람들과의 뭐 협업이나 이런 과정 없이도 여러분들 개인의 행동이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하고요.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경험들의 기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개인 프로젝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출석 점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량평가 점수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 출석과 관련돼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에서 꼭 지정된 날짜 내에 수업을 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공헌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회공헌 관련돼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내외 청소년 마을 활동에 대한 활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등 다양한 각각의 전공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인 경험을 사회 공헌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다른 팀의 또는 다른 개인의 이 수업 동료들의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를 해보고 함께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사이버 클래스 내에서 사회공헌의 어떤 개요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비영리단체나 아니면은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각각 어떻게 각각의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지, 또 이게 사회공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하는 CSR 마케팅과 CSR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속가능한 보고서나 아니면은 UNCG처럼 실제 이 국제 글로벌 사회 내에서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사회공헌은 공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사회공헌이나 공공 분야의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공헌의 발전 과정, 그리고 각 나라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그 외에도 다양한 개발도상국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 사회공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한 학기가 마칠 때쯤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회공헌 이 활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계획서 준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안 작성 그리고 최종안 작성과 그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최종안과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또 이번 학년도가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사회공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학생활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당연히 사회공헌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사회공헌 클래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공헌 클래스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되는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과제 게시판이나 토론 게시판 그 외에도 각종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참고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이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잘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강 첫 주부터 이 사이버 강의가 바로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있는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내용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되고 이 출석 점수는 학기 말까지 해서 총 10% 그리고 또 클래스에 따라서 20%까지 반영이 됩니다. 또한 지정된 수강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지만 이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미수강일 경우에는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마치기 전까지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클래스를 반드시 수강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크게 네 번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계획 수립을 위한 이 계획서 작성이 4주차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분석 실행을 위해서 한 중간고사 기간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볼 수가 있고 이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강의 3주를 앞두고 이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안과 최종안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환류평가인 이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4단계로 여러분들이 이 계획안, 시안, 그리고 최종안을 제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을 함으로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평가를 위한 이 기말고사를 이 2문제 이상 출제하는 것을 현재 기본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기평가와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법들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역량평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논수령 시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또 교양 강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러분들이 사회공과 관련돼서 꼭 어떤 뭐 사회복지학 전공이라든가 이러한 전문 분야에 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 개인 내지는 팀별 프로젝트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역량평가 점수도 모두 프로젝트 평가에 함께 합쳐서 굳이 기말고사인 이 논술 시험을 보지 않고도 프로젝트만으로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러한 다단계 평가를 함께 이루어지니까 추후에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면은요, 프로젝트의 제목, 목적,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선정을 하게 됐고, 어떠한 계획으로 나갈 것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 보고서, 즉, 이 4주차까지의 여러분들이 계획안을 제출을 하고,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과 그리고 어떠한 시안, 초안으로서의 성격을 중간고사 기간이 8주차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안으로 만들고, 이 최종안 만든 거를 가지고 과연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논의한 이러한 최종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이거를 모두 다 합쳐서 자기평가에 대한 점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 보고서인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한 학기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공헌 프로젝트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담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도박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예방 교육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시안이나 아니면은 최종안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고요. 이 앞에 사례 나왔었던 것처럼 만약에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어떤 이 사회적인 이슈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자기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이 넓은 의미에서 봤었을 때 이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공헌 활동 말고도 자기가 관심 분야를 직접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이렇게 공유된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에게 어떠한 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 채널을 개설을 하고 여기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천하는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충분히 각자의 이 관심 분야, 즉 자기의 전공하고는 관련이 없이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내용들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교수님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거고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사회공헌 클래스 내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공헌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들이 어떻게 진행이 계획이 되고 시안과 최종안이 만들어지는지 를 함께 본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뭐 반드시 평가를 받는 데에 뭐 우리가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수업의 일환으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성도나 아니면은 그 퀄리티를 떠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여러분들의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과 기말에 각각의 평가가 이루어지겠고요.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 과정평가와 결과평가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두 개의 역량, 즉 문제 해결 역량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이 세운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실행해서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적 책무, 사회공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사회의 파장력과 효과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를 2주, 8주, 12주, 14주차에 걸쳐서 계획서 그리고 시안과 최종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과 보고서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로 기말평가를 보겠지만 실제 논술에 대한 내용보다 훨씬 더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우수하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논술 시험을 대체해서 사회공헌 클래스에 대한 역량평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각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본다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내용을 구성해야 될지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 전공이라든가 특수교육 전공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 관광학부라든가 뭐 어문학부 뭐 다양한 학부 내에 또 각각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혁신융합학부처럼 다양한 이 다양한 학문 분야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러한 융합 전공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양한 각각의 전공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실제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에서 개인의 관심 분야, 그래서 자기 개인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취미나 아니면 흥미 있는 분야,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글로벌이나 아니면 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보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덧붙여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주제나 배경,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웃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활동과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최종안과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이웃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헌할 수 있었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최종안이 결과보고서 포함으로 해서 그 과정이라든가 최종 결과물이 얼마나 이웃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평가로 어떤 학생들은 질문을, 교수님 그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었을 경우에 뭐 구독자 수나 아니면 조회수를 가지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적인 것보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사회공헌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의 어떠한 이 숫자적인 측면보다는 거기에 있는 의미가 과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이 수업 내용과 세운 목표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이 고전 영화 중에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 섬에 이 조난을 당하면서 결국 이 섬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탈출하기까지의 이 힘든 이 그 과정을 함께 그렸지만, 실제 이 영화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는 이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 무인도에서 표류하는 뭐 로빈슨 크루소의 이 이야기처럼 다양한 이 고전에서도 함께 논의가 함께 이야기가 됐었던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람이 과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인도에 이렇게 조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생존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한다라는 것들은 사실 기대하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사실 뭐 법이나 질서나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기초적인 생존만이 가능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영화를 본 사람들 또는 영화의 주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조그마한 친구가 한 명이 생깁니다. 바로 배구공 윌슨을 하나의 객체로 인지를 하고, 이 객체인 이 윌슨 배구공을 놓고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 하나의 친구 삼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어려웠었던 무인도 내에서의 생존을 이겨내게 되고, 나중에 탈출 과정에서 이 윌슨과 헤어지게 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정이입을 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었던 이러한 장면들이 이 영화에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섬에서의 그동안의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사회로 구성이 됐는가라고 하면은 실제 여기에서의 활동들이 사회공헌과 직접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혼자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학기 내내 함께 이야기할 사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는가, 사회공헌에 이러한 의미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은 큰 의미, 혼자서 하는 행동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 섬에서 주인공이었었던 이 표류된 사람이 이 섬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이 빈 섬 내에서 과연 그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 놨었던 다양한 흔적들, 그 사람 그 활동했었던 이 생활의 각종 도구들,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혹시 이 섬에 오게 될 또 다른 표류자에게는 하나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놨었던 게 하나의 다른 사람한테는 큰 기여나 큰 공헌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영화에서는 단순하게 표류된 사람이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과연 배공하고 하나의 사회가 되는가? 라는 이러한 의문을 전해줬다면, 이 사람이 무인도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이 빈 섬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놨었던 다양한 도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섬에 누군가 다시 새로운 표류자가 생겼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여, 하나의 공헌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직접 기여나 공헌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다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 이후에, 즉 5년 뒤, 10년 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 그 여러분들이 했었던 활동들이 훨씬 더 큰 공헌의, 사회 공헌의 의미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이 했었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가 했었던 다양한 활동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활동에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사회에 하나의 큰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이번 학기에 사회공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공헌의 개요와 의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